출처를 말씀드리자면요. SNS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학생들 부모에게 질문을 받아오라고 강제로 시켜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부모 5명과 학생 5명을 이제 뽑았거든요. 부모님이 나이가 갑자기 줄어갖고 자식 입장이 된다 그러면 똑같이 호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힘듦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고 지금은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요.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공감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먼저 교육 방식도 틀려지고 교육 과정도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고요. 자식들과 왜 매일이 힘들다고 할까요?라 그러는데 매일이 있잖아요. 매일. 왜 매일이 힘드냐면 매일 어머니께서 말은 안 들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들어주는 자세가 있으면요, 이런 질문도 안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 다양한 학생들에게 똑같은 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에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이걸 하나를 잘하고 이 아이는 이걸 하나 잘하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같이 그거를 성장시킬 수 있게요. 그게 아쉽지만 아직 유치원에서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걸 배우게 되니까요. 물론 아이 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만 있으니까 또 아이들은 그것만 배우게 되는 거죠. 눈높이 교육은 다양한 눈높이에서 다양한 교육을 그 아이에 맞게끔 하는 게 눈높이 교육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교수가 왜 저딴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거라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없어져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다른 거와 틀린 거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주는 확실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같아요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둘 중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육이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모르는 건 저 몰라요. 이렇게 가거든요. 잘하는 건 저 잘해요. 잘하는 거 있으면 그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걸 정확히 말해주고, 그래서 그걸 확실히 나누는 카테고리가 필요한 거죠.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기대치를 낮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말 결과를 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멋지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교육보다는 이제 경험 위주로 돌아가게끔 너를 찾을 수 있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라. 이런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물려주는 거죠. 너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내야 되니까, 애들은 그게 스트레스인지 모르고 그걸 계속 받다가 언젠가는 스트레스처럼 터지는 거고요.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는 부모가 갖는 게 아니고 아이가 가져야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가 아니고 아이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부모는 길만 밝혀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인서울대 가는 방법, 아니면은 서울대 가는 방법.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전 질문이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인서울대 가는 방법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모든 좋은 대학들이 서울에만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전에도 카이스트가 있고 뭐 등등 있지만요.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 안에 있는 대학만 좋은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고 뭐 다 나눠져 있잖아요. 모든 좋은 기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네가 그 가볼 만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육이 필요한 게 좋은 거를 서울에다 다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 전체가 이제 학생들로 꽉 차게 되는 거거든요. 인서울대 가는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되게 무시하게 돼요. 그러고 네 번째 부모 질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인서울대 가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지금 플랫폼으로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서울대 가는 건데 꼭 인서울대 간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인서울대 가는 방법이 아니고 어디 대학 가서 이 교육을 받고 싶어. 나는 어디 동네 가서 이걸 특별하게 받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프랑스 대학은 들어가기 쉽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덜 어렵고 나오기 어려운 대학 교육이거든요. 교육 과정은 한국보다 힘들죠. 왜냐하면은 각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그 교육을 원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욕심들이 이렇게 커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 나라에서 뛰어나게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엄청 욕심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그 경쟁 안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졸업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교수님과 학생들의 사이가 딱딱한지 절대 안 딱딱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담배를 펴요. 줄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와인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똑같이 한다고 뭐라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더 훈육 모드로 가고 있다는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 교수와 학생이 아니고 나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 프로라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은 확실히 줄고 좀 더 교수님들한테 다가가기 쉽고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도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 이름을 부르거든요. 교수님이라고 안 불러요. 교수님이란 단어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절대 뭐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것만 해도 벌써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댓말이 있는 나라인데 친한 교수들이랑은 반말로 하고 같이 와인도 마시고, 그렇지만 그런 교육은 아까도 말했듯이 훈육이 살짝 필요한 거죠. 너무 자유로우면 이게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많이 가게 돼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학생한테 말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의견을 제시한 친구인데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 학생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교양 과목 그대로 따라가면 얇고 넓게 지식을 쌓아서 국민 전체인 교양 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얇은 교육은 절대 넓어질 수 없다고 이 학생한테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쌓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삶에 대한 노하우를 터득하게끔 오픈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터득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 없는 건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단문만 쏙 빼갖고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에서 배우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주변 눈치라도 보잖아요라고 했지만 눈치는 솔직히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도 워낙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눈치보다는 자기 관념이 뚜렷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 학생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고졸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솔직히 별로예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불쾌함을 주거든요. 그 단어가 주는 불쾌함 플러스 사회 인지도가 합쳐지니까 이 고졸이라는 단어가 되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시선도 안 좋고요.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고졸이면 비전이 없다. 고졸이면 뭐가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세계의 부자 1, 2, 3등, 1등, 2등, 3등 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다 고졸이에요. 물론 엑스트림이지만 너무 위로 갔지만 꼭 수능을 안 보더라도 그 전공에 맞춰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오픈해 준다면, 그러니까 단어도 바뀌면서 그 단어를 또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고졸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대학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은 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를 가려면 누구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뛰어난 결과를 낸 애들만 좋은 학교로 가는 게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등학교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대학은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학별 능력은 100% 증명하진 않지만 그 학생의 끈기, 그 사람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쏟는 노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능력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능력은 한 20% 증명한다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대답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시간 강사 때부터 이제 호서대 조교수까지 정말 다양한 대학을 경험했어요. 저는 건축과를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과를 예를 들 수가 없지만 재밌는 점은 어느 학교나 잘하는 애들은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잘하는 애들이 레벨이 비슷해요. 건축 쪽으로 봤을 때요.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유니크함은 정말 어느 학교나 다 있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학생 수예요. 앞 강의에서도 말했을 때 앞서가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 이미지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좋은 학교로 가게 되면은 그 학생들 좀 더 많이 겪는 거죠. 숫자로서. 왜냐면 앞서가는 애들이 모여있는 박스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박스 밖에 다른 학교 박스를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이 여기에 5명이면 여기는 3명이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실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들어가도 자기가 어떻게 그 과를 소화하냐, 얼마나 능력을 펼칠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 없다고 봐요, 저는요.